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환율 폭등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이 총재는 올해 초 원달러 환율 상승 원인에 대해 4분의 3 정도는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베네수엘라 공습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며 나머지 4분의 1 정도는 우리만의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학적으로 어떤 모델을 적용해도 1480원대 환율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로 설명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원화 저평가를 언급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는 국가부도 위기에 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대외채권국 위기의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국가부도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환율 상승이 물가 불안을 야기하고 서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쏠림 현상이 과도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총재로 취임한 후 금융 안정을 위해 가계부채를 줄이려 노력했고 그 결과 M2가 늘어나는 추세가 멈췄다며 하느니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환율이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GDP 대비 M2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두세 배 돼서 유동성이 크다고 하는 것은 들어보지 못한 이론이라며 계속 얘기하면 감정이 올라와 대답을 잘못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의 이 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15일 오후 2시 49분께 환율은 1470원을 넘어선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환해지까지 하는 외환당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로 폭등하자 정부가 수출기업의 외환거래를 점검하고 은행의 달러 예금 금리 인하를 유도하며 달러의 국내 유입을 독려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13일 관세청은 고환율 대응 불법 무효 외환거래 단속 TF를 구성하고 전국 세관 외환조사 24개 팀을 총동원해 외환검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의 외환검사는 기업에 사전 통지한 뒤 관세청 직원이 1, 2개월간 현장에 파견돼 장부와 거래 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조사 과정에서 불법 혐의가 포착되면 외환수사로 전환돼 강제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누적 무역 금액이 5천만 달러를 넘는 기업 가운데 2025년 수출 대금 미회수와 수입 대금 미지급 규모가 과거 4개년 평균보다 크게 늘어난 1138곳입니다. 이 중 대기업은 62곳, 중견기업은 424곳, 중소기업은 652곳으로 집계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환율 급등에 대응해 수출기업의 외환거래를 조사할 경우 정상적인 환해지와 무역 결제까지 위축될 위험이 커집니다. 기업들은 조사 리스크를 우려해 달러 매수를 미루게 되고 이는 오히려 외환시장 유동성을 말려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 실패 책임을 기업에 전가한다는 신호로 해석될 경우 수출 경쟁력 약화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한국 외환당국의 연이은 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13일 오전 10시 41분께 1472.40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매수 확대를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이는 환율 급등의 일부 요인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약달러 국면 속 한국의 환율 폭등 근본 배경으로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 장기화, 대규모 통화량 증가와 소비 쿠폰 같은 재정 지출 확대 등의 달러 강세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선 원화 자산의 매력도가 낮아지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고 이는 외환당국 개입 효과를 빠르게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단기 개입보다 근본 처방이 필요합니다. 금리 정책의 신뢰 회복, 재정 지출 관리,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자산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 개선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달러를 풀어 환율을 누르는 방식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외환당국의 지속적인 시장 개입은 부작용도 매우 큽니다. 외환 보유액 감소로 국가 신용도가 훼손될 수 있고 시장에 정부가 항상 막아준다는 신호를 줘 투기적 공격을 부를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약화되면서 중장기 금융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환율 문제는 시장 개입이 아닌 구조개혁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환 보유액에 포함된 외화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가 상승해 외환 보유고가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부상 효과일 뿐 실제 달러가 유입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팔면 실질가용 외환은 줄어들 수 있어 외환 보유액 총액만으로 안정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지난달에만 외환 보유고가 26억 달러 줄어들며 외환 보유액이 4,300억 달러 선이 붕괴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면 오히려 외환 보유고는 급감할 수 있어
향후 한국의 신인도에도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11일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지난 6일 우리나라 명목실효 환율은 86.58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주요 64개국 중 아르헨티나, 터키, 일본, 인도에 이어 5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명목실효 환율은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를 주요 교역 상대 64개국과의 무역 교역량을 반영해 가중 평균한 수치로 주요국 통화와의 상대적인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한국의 명목실효 환율은 지난해 12월 84.8까지 하락한 이후 반등하지 못하다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까지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도 원달러 환율은 치솟더니 오후 12시 45분께 1465.87원까지 폭등했습니다. 한국의 환율 폭등은 시장에 풀린 유동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재정지출 확대와 금융완화로 M2 통화량이 급증했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민생 쿠폰 발행 등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과도하게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9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M2는 전월 대비 30조 3천억 원 증가한 4,430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역대 최대치로 6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원화의 실질 가치를 희석해 통화량 증가 속도가 실물 성장률을 앞지르며 원화 공급 초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자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환율은 금리를 자극해 은행 대출 상환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연 6%대를 넘어섰습니다. 환율 불안으로 채권 금리가 계속 상승하면 주담대 금리 상단이 7%에 육박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과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다시 1460원대 근처로 치솟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방어 조치만으로 환율 안정이 어렵다는 신호로 평가됩니다. 최근 원화 약세 압력은 외국인 자금 이탈과 강달러 기조 속에서 미국과의 금리, 경기 차이가 격차를 벌리는 구조적 요인도 원화 약세를 촉진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외환시장 참여는 전체 달러 수요를 압도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은 외환보유고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의 2025년 12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해 말 외환보유액은 전월 대비 약 26억 달러 감소해 7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이 같은 감소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기록되었으며 당국의 달러 매도 및 외환 스와프 등 환율 방어 조치로 인해 줄어든 결과로 보입니다. 대규모 자본 유출과 강달러,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경제 성장률 격차는 단기 개입으로 해소될 수 없습니다. 또 외환 보유고는 제한적인 방어 자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시장 신뢰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외환 당국의 단기 방어는 일시적 안정 효과를 낳을 수 있으나 근본적 환율 변동성 해소를 위해선 거시경제 체력 강화와 구조적 대응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수출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상수지 개선과 외국 자본의 유입 촉진을 비롯해 원화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